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위해 공개 매수 카드를 꺼내들며 우선 공개 매수에 나섰던 하이브와의 쩐의 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은행마다 요구권 수용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담배 시장이 커지며 제품의 동료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현황과 유해성 논란에 대해 국내 매수 사례와 함께 이슈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입지와 가격 경쟁력 모두 갖춘 단지들이 흥행에 성공하며 서울 분양시장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SM 인수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 간의 쩐의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카카오가 공개 매수 승부수를 띄우며 하이브 압박에 나선 건데요. SM 인수를 둘러싼 양측의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M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루 사이 14.91%가 뛰며 주가는 14만 9,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카카오가 공개 매수 카드를 꺼내들자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카카오는 오는 26일까지 SM의 일반 주주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최대 35% 사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이브가 SM 공개 매수에 참패하자 맞불을 놓은 겁니다. 12만 원의 가격을 제시하며 공개 매수에 나섰던 하이브는 SM의 지분 0.98%를 추가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하이브가 손에 쥔 SM 지분은 19.43%, 목표치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카카오가 공개 매수 카드를 꺼내들며 우위를 점치겠다는 포석입니다. 카카오 역시 하이브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SM 지분 매입 계획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관건은 하이브의 등판 여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하이브가 가격을 높여 SM 공개 매수에 재참전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금 조달과 시간입니다. 하이브가 1조 원대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재무적 부담 등 자칫 승자의 저주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하이브가 저격한 카카오의 시세 조정 혐의입니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 중 SM의 주식을 대량 사들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의 매집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승패는 지분 60%를 가진 소액 주주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는 31일 열리는 SM 주총에 쏠립니다. 양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진 선임을 위해 의결권 확보 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SM의 주가가 카카오가 제시한 공개 매수가 15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서며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할 매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신용 등급이 오르게 되면 금리를 내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금리 인하 요구권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도 시행 4년째인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민세훈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용 점수가 조금 올랐는데 금리를 인하해 주더라고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다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글들입니다. 인하 요구권 수용 기준이 은행별로 달라 소비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글들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내가 요구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각 은행 앱 내 신청 페이지를 살펴봐도 소득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소득 신용도 등이 얼마나 올랐을 때 금리가 인하되는지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천에 사는 A씨도 최근 답답한 심경을 글로 남겼습니다. A씨는 소득이 늘어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들은 반려 이유는 시스템상 그렇게 나온다는 형식적인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이 같은 혼란은 공통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 점수가 50점 올랐거나 승진했다면 0.1에서 1%대 감면과 같은 자세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은 취직, 승진, 신용점수 상승 등 요건에 부합하면 금리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은행은 개인 상품마다 사정이 달라 기준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이거를 딱 구분한다는 게 좀 어렵고 저희가 대출 건수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시스템화하고는 있어요.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어렵다면 업권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객관적인 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외부 이제 표준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금융기관마다 이제 업권에 따라서 좀 그 차주들의 또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저축은행, 또 뭐 신용카드 회사 뭐 이렇게 좀 업권별로 구분해가지고 자격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당국과 업계가 기준을 명확하게 다듬어 제도 정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카드사들이 본업을 넘어 부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 소식이 들리며 카드사들이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드사들이 부업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카드사들의 할부금융 및 리스 자산이 17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규모입니다. 카드사가 부업으로 눈을 돌린 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조달 비용 상승 여파로 카드사들의 핵심 수익원인 신용판매 부문과 대출 사업에서 수익 창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캐피탈사 등 다른 업권에서도 진출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카드사들이 금산분리 완화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완화를 줄곧 예고해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금산분리 등 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가 여신업권 내 금산분리 관련 요구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것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사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금융사가 비금융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입니다. 실제 카드업계는 금산분리 완화를 대비해 사업 다각화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간 진출하지 못했던 산업에 인수 투자 등 형태로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카드사들은 결제 부문에서 기술력을 지닌 IT 업체를 인수해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또 데이터 신사업에 집중한 신용평가업 확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는 신용조회업을 겸합할 수 없는데 자회사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을 더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지급결제업 우회 등 다양한 사업 진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유망한 핀테크사를 육성하거나 겸용 부수 업무 확대를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사업 진출 장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카드업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전 시장을 새롭게 열고 전 차종에 대해 시승 행사를 진행하는 등 고객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성낙윤 기자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프로드용 SUV로 이름을 알린 지프는
지난 2일 경기 구리시에 새 전시장을 열었습니다. 300평이 넘는 규모의 고객 라운지와 최신 시설을 갖추어 방문자들이 편안하게 지프의 라인업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전시장에는 상시 이용이 가능한 오프로드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통나무, 바위 등 기물을 활용해 실제 오프로드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놔 내방객들이 주행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전국적으로 시승 행사를 실시 중입니다. 2023년형 투아렉을 비롯해 베스트셀링 SUV 티구안과 티구안 올스페이스, 플래그십 세단 아테온, 컴팩트 세단 제타, 해치백 골프와 골프 GTI까지 브랜드 전 라인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BMW 코리아는 최근 해운대 전시장을 새롭게 단장해 공식 오픈했습니다. 방문 고객은 총 17대의 최신 모델을 살펴볼 수 있고 부산의 해안도로를 따라 직접 운전해볼 수도 있습니다. 3층에 자리한 M 퍼포먼스 스튜디오에서는 가상 드라이빙 체험을 통해 M 모델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동차 업계의 행보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장점을 알려 자동차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겁니다. 온오프라인 또 SNS, 직접 접촉,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 차량의 장점을 가미를 해서 타사 대비 경쟁력이 높은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승, 전시장 확대 등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려는 자동차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최근 주변을 살펴보면 다양한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태우는 담배를 비롯해서 이른바 찌는 담배, 씹는 담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담배 제품들의 유해성 정도에 관한 갑론을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산업이부의 이호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담배 제품들이 참 다양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특히 사용량이 늘어난 품목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 담배 판매량을 관리하고 있는 제품은 관련형 전자담배, 관련담배 두 종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유사담배로 분류돼 있습니다. 관련담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래식 담배, 연초담배를 뜻합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이 함유된 스틱을 가열해서 증기를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가열해서 증기를 흡입하는 전자담배입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담배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작년 관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5.4억 갑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1.3% 증가했습니다. 반면 관련담배는 지난 3년간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예, 이 전자담배의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에 대한 차별적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해 12월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되더라도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위해 저감 제품군으로 지정된 액상형, 관련형 전자담배는 판매 금지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인 흡연자들에게 금연이 어려울 경우 덜 해로운 대체 제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고 있으며 관련 담배와 전자담배의 차이점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다른 해외 국가들의 전자담배 정책은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필립 모리스의 액상형, 관련형 전자담배 제품에 PMTA, MRTP 인가를 발부했습니다. PMTA는 공중보건 보호에 적합, MRTP는 공중보건 증진에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공중보건 증진이란 관련 담배 흡연자들의 전자담배 전환을 유도해 공중보건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영국의 공중보건국 PHE는 관련형 전자담배 대비 전자담배가 95% 덜 해롭다고 발표했으며 2017년부터는 관련 담배의 대체제로 전자담배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담배가 연초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우는 담배죠. 연초보다 덜 해로운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먼저 확실한 것은 전자담배 역시 유해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금연이 어려운 흡연자들에 한해서 대체 제로의 전환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 기조는 세상에 좋은 담배는 없다, 괜찮은 담배는 없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관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기 때문에 덜 유해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당시 식약처의 발표 이후 식약처가 타르로 총칭한 물질 속에는 인체에 무해한 습윤제, 글리세린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실제 타르 함유량은 관련 담배의 절반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식약처는 따로 추가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보건복지부의 발표 당시에는 미국에서도 사용 중단 권고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이후 현재 미국 식약처는 입장을 선회한 상태입니다. 이에 금연하지 않는 혹은 금연할 수 없는 흡연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흡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해외에서 담배의 대체제로 권유하고 있는 머금는 담배, 스누스에 세금을 7배나 더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머금는 담배라는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네, 스누스는 니코틴이 포함된 담배 연기 없는 담배 제품으로 야구 선수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속칭 류현진 담배 또는 씹는 담배로도 불립니다. 티백같이 생긴 제품을 입에 머금으면서 사용하는데 간접 흡연을 유발하지 않고 시중 금연 보조제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국 FDA로부터 위험 저감 담배 제품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 스누스에 관련 담배 대비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인구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스웨덴의 니코틴 소비량은 타 국가들과 유사하지만 담배 관련 질병 사망률은 유럽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누스가 유통되는 국가 중 관련 담배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2건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양한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 이호진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D-올류 코나 일렉트릭을 공개했습니다. 1회 충전에 410km 주행 가능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는 아이오닉을 통해 쌓아온 EV 리더십을 이어받아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친환경성과 실용성을 갖춘 SUV D-올뉴 코나 일렉트릭. 오늘 공개된 코나 일렉트릭은 강인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적용돼 현대차의 차세대 SUV 디자인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파라메트릭 픽셀 요소를 입힌 수평형 램프,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통한 역동적이고 날렵한 실루엣, 일체형으로 디자인된 스포일러와 보조 제동 등으로 강조된 스포티함 등 새로운 디자인 요소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범퍼부터 후드까지 다듬어진 형상은 코나 일렉트릭의 볼륨감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실내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통합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공간감을 극대화해주는 수평형 크래시패드, 운전대로 옮겨간 전자식 변속 레버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게 디자인됐습니다. 넓어진 공간과 높아진 고급감, 향상된 사용성을 기반으로 다재다능한 전천후 모델로 개발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이오닉을 통해 쌓아온 EV 리더십을 이어받아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특히 64.8kW시 배터리와 150kW 모터를 장착하고 국내 산업부 인증 기준 동급 최대 수준인 41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달성이 예상됩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불의의 사고에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도어 열림부와 센터 필라의 강성을 보강하고 프론트 사이드 듀얼 멤버 구조 적용, 리어 플로어 멤버 고강도 핫스탬핑 소재를 현대차 최초로 적용한 겁니다. 여기에 현대 스마트 센스의 핵심 안전 사양들을 기본 적용했습니다. 전방 후 측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등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을 탑재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코나 일렉트릭의 실차를 최초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서울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입니다. 모처럼 나온 신규 단지 특별 공급에서 87가구 모집에 약 5천 명이 몰린 건데요. 부동산 규제 완화와 더불어 가성비까지 더한 단지가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규제 완화 후 서울에서 열린 첫 분양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어제 진행된 특별 공급 87가구 모집에 약 5천 명이 지원했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A평형 생애 최초 3가구 모집에 1,776명이 몰렸고 59제곱미터 B평형 4가구 모집엔 1,471명, 같은 평형 신혼부부 전형엔 6가구 모집에 513명이 신청했습니다. 청약시장 한파 속에도 흥행에 성공한 배경은 가성비가 꼽힙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3.3제곱미터당 평균 3,411만 원으로 59제곱미터의 경우 8억 5천만 원대, 84제곱미터는 11억 5천만 원대입니다. 인근 단지 59제곱미터 호가가 10억 원 중반대에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청약 관련된 부동산 규제 완화의 영향도 일부 있었긴 하지만 지금 청약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입지와 가격 두 가지 모두를 좀 겸비해서 많은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의 수요들이 집중됐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오늘부터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와 등촌 지와인, 은평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등 서울 내 신규 단지의 청약 일정이 줄줄이 진행됩니다. 이들 단지의 청약 결과가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봄 신호를 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엔데믹으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유통가들은 K-팝 가수를 내세운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며 해외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레고로 제작한 BTS 영상의 대형 피규어가 눈길을 끕니다. 방문객들은 피규어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이곳은 여의도 더현대 5층에 마련된 BTS 팝업 스토어 현장. 레고 코리아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방탄소년단의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모티브로 마련한 이색 공간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에게 되게 좋은 체험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고요. 또 이제 원곡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해서 많이 느끼고 또 창의력과 그다음에 열정을 좀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유동인구와 매장이 많은 백화점에서도 눈에 띄는 콘셉트에 오며 가며 이용객들마다 발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번 레고에서 BTS 팝업 스토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구경을 하러 왔는데 마치 뮤직 비디오에 들어온 것 같고 또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즐겁게 지금 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K-팝 아이돌 에스파와 뉴진스 팝업 스토어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춘 K-팝 아이돌과의 협업이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백화점이 그 체험 소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해외 고객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K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국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통가는 K-팝 아이돌을 넘어 드라마와 뷰티 등 K-컬처와 관련된 색다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해 해외 관광객 맞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봄 기운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따스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 동안 서울이 17도,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사이 차차 흐려져 곳곳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리다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다시 저녁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과 경기 동부는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해 모레 새벽에는 영서 남부와 충청, 경북 북부와 전라 서해안, 제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중부와 경상, 전북과 광주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호흡기 건강 및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대전 7도, 춘천 4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19도 안팎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동해안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속초 17도, 강릉 20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 8도, 대구 7도로 시작해 낮에는 22도에서 23도까지 올라 따스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을 차차 흐려지겠고요. 서해상은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강원 영동은 월요일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